이창훈 작가에게 예술은 세상과 교류하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예술을 일방적인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과 이웃의 삶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는 손영호 작가. 작품은 그의 목소리가 됩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조민지 작가의 작업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선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그녀에게 예술이란 자신을 돌아보고 재발견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재발견하여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마주한 아름다운 예술촌에 3명의 작가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독특한 개성과 패기 넘치는 작품으로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부산 청년 작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작가들의 작업실이 모여있는 홍티예술촌에서 서양 화가 손영호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주로 그리는 것은 사람의 얼굴인데요. 사진보다 더 생생한 모습, 작업실 벽에 걸린 한 여성의 초상화가 눈길을 끕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안타까운 사연에 의해서 자살을 선택한 소녀를 그린 초상화고요. 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상상하면서 그린 작품이고 그 인물조차도 가상의 인물입니다. 금방이라도 말을 걸 것만 같은 캔버스 속 얼굴들. 미간의 주름, 피부의 솜털까지 현실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의 초상화인 듯 섬세하게 그려졌지만 모두 작가가 만든 허상의 인물들입니다. 손영호 작가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꽤 독특한데요. 역술이 바탕이 됩니다. 가상의 인물을 만들 때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설정해서 그것들로 사주를 봐서 그 사람 가상의 인물의 삶을 파악하고 그것들로 인물의 초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중심으로 인물의 생애를 구성하는데요. 얼개가 완성됐으면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이목구비와 얼굴형부터 표정에 이르기까지 사주에 맞는 관상을 참고해서 가상의 인물을 구현해 갑니다. 그 사람 사주에 어울리는 얼굴을 관상학에 기반해서 만들고 있고요. 코를 보시면 이 코는 굽이라고 개의 코를 말하는데 간혹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입을 보시면 상순구라고 윗입술이 밑입술보다 약간 두꺼운 입을 말하는데 비도덕적인 거를 경멸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얼굴은 삶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손영호 작가. 마치 사진 촬영을 하듯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무려 1달 가까이 걸리는 섬세한 채색 작업은 가상의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감을 최대한 두껍게 얹고 그리고 그 물감들의 경계를 이 펜붓으로 풀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서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감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차츰 윤곽을 드러내는 얼굴. 작가가 완성해가는 가상의 인물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어떤 것을 의심을 하는 게
어쩌면 나한테 있어서 건강한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SNS에 오르내리는 화려한 삶은 과연 어디까지가 현실일까요? 수염 한 가닥 없는 매끈한 얼굴에 면도 크림을 발라놓은 아이러니한 작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 작지 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날 오후 외출에 나선 손영호 작가. 목적지는 예술촌 바로 옆 작은 마을입니다. 아미산에 무지개 고개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무지개 홍자 그리고 고개 치자를 합쳐서 홍티 마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 여기에 되게 살기 좋았죠, 홍티 마을이. 예, 살기 좋았습니다. 다리프 사람들이 여기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여름철에는 꽃게 잡고 조개 파고 겨울에는 김하고 그래 딱 맞아가서 조개도 많이 팠어. 내가 한의학 가서 이런 새조락에서 팠다가 이런 거. 지금은 저도 다 뜯기 나가지고 그지. 저 동네 다 없어졌지. 여도 막 사람 사는 집 맨날 없고 다 비있어. 지금은 약 30가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작가는 이 오래되고 독특한 마을 풍경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여기 홍티 마을 앞까지 지금 보시면 다 공단인데 원래 이 앞까지가 원래는 다 바다였거든요. 1987년도에 이제 낙동강 하구뚝을 준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공업단지가 다 들어오게 됐어요. 낙동강을 마주하고 있는 홍티 마을이 공업단지 개발로 옛 모습을 잃었다는 사실은 작가에게 큰 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홍티 마을이 매립으로 인해서 바다와 강을 잃었다고 느껴졌고 그걸 사람으로 치면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그 고독한 고립된 외로움을 이 콧대에 있는 세로주름으로 나타냈고 그리고 그 슬픈 삶에 대한 이야기를 흐린 눈빛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홍티 마을이란 장소성을 의인화시킨 작품 홍치. 이는 연작으로 이어졌는데요. 낙동강과 다대포는 할아버지로 표현됐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은 홍티가 겪는 조용한 소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총 8명의 청년 작가들이 머무르고 있는 홍티 예술촌. 부산의 신진 작가들이 오롯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올해 초 입주한 조민지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그녀 곁엔 늘 펜과 종이가 필수. 일상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 대신 그림으로 그리는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궁금증이나 이런 거를 스케치를 하거나 이렇게 드로잉을 하는데요. 오늘 드로잉한 거는 이건 제가 끌려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상념문자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는데 잘 모르는 사회 가능성이나 체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궁금증으로부터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평소에 스케치를 하고 모아둔 것들인데요. 얼핏 보면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작가만의 보물 노트인데요. 그중에서 재미있는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식물원에서 보게 된 장면인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랑해주세요라는 팻말을 보고
적당한 거리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 세상의 거리라든지 타인과 나의 적당한 거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스케치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스케치들을 모아서 제 작품들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본격적인 밑그림 작업을 위해 독특한 종이를 준비합니다. 이건 트레싱지라는 종인데 구도나 형태 등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다 스케치를 합니다. 조민지 작가의 작품은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한 프레임 안에 구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도가 중요한데요. 위치를 정하고 나면 밑그림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만화방에 대한 기억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마다 성격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제 감정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캐릭터들을 그린 것인데, 이 도깨비라는 캐릭터는 이제 방망이라는 꿈을 찾아 가는 장면을 그렸고, D라는 캐릭터는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강한 의지로 가는 장면을 그렸고, 아무개라는 캐릭터로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빠지는 캐릭터들을 그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대에 살아가는 누구나 겪는 감정들을 제가 한 화면 안에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후 한동안 붓을 들지 못했던 조민지 작가. 전통 동양화 작업 방식에 회의감을 느낀 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을 새로운 화풍으로 풀어낸 첫 개인전은 청년 관객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스케치를 끝낸 반투명 종이를 캔버스 위에 올리고 다음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그리며 종이 위에 자국을 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케치해 놓은 것을 한지에 다시 똑같이 본을 떠서 다시 스케치를 하고 있는 두 번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제가 하는 이유는 선의 깔끔함이나 아니면 세련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직접 풀을 먹여 만든 한지 캔버스를 오직 먹과 붓으로만 채워가는데요. 동양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작가의 작업. 선의 섬세한 강약 조절은 작품의 이야기를 불어넣습니다. 제가 동양적인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름 사이로 이제 학이 날아가는 장면이고, 학은 옛날부터 벼슬이나 관직을 뜻하기도 하고, 구름은 무한의 가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상량을 찾으러 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또 동양적인 기법과 캐릭터를 합침으로써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화가로서도 사회에서도 치열하게 여물어가는 시기. 튜토리얼 연작은 작가 자신을 비롯해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끝내 이상향을 발견할 것이란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장르의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동양화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조민지 작가의 작품 속에서 부산 미술의 희망을 엿봅니다. 며칠 뒤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술촌 내에 있는 전시장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입주 작가들은 서로의 작품을 함께 둘러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 작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알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통해서
저도 또다시 제 작품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술촌 입주 3년 차에 접어든 이창훈 작가에게도 오늘 같은 교류는 작품의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작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긴장감도 들고 그다음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작업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티 예술촌의 맏형 이창훈 작가는 공동 작업장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이곳은 제가 작업 중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작품은 올해 개관 준비 중인 국립부산 어린이과학관에 설치될 작품입니다. 크기는 높이와 너비가 5m 정도 되고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눈에 담기에도 벅찬 초대형 설치 작품. 작가는 스테인리스 철근을 이용해서 작품의 뼈대가 되는 레일을 만드는데요. 특수 제작한 동그란 원 안에 철근 4개를 이어붙여 공간을 만듭니다. 용접기가 지나고 불꽃이 튈 때마다 모양과 길이가 다른 레일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1m 20 정도 크기의 레일이 완성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가 된 레일도 있고 그리고 반원의 형태를 그리는 레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레일은 설계도에 맞춰 연결하는데요. 1mm의 틈새도 용납할 수 없는 섬세하고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 작업은 볼이 이 레일에 따라 굴러가기 때문에 사실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사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연결한 부분이 내려막길인데 잘 연결이 되고 잘 내려막길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쇠구슬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굴러가도록 하루에도 200번이 넘게 시연 과정을 거치는 작업. 이렇듯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특별한 계기로 키네틱 아티스트의 길을 결심합니다. 2011년이었어요. 그때 한진중공업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대기업과 노동자들의 갈등을 보면서 좀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크레인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있던 노동자들을 보면서 깨지기 쉬운 달걀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규율화된 사회 시스템을 이 레일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 삶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걸까? 레일 위를 아슬아슬하게 구르는 달걀은 획일화된 사회 체제 속에서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기만을 원하는 현대인들을 꼬집는데요. 작가는 레일에서 떨어지는 달걀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관객에게 전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초창기 작품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작품 여행 중의 연작에서는 자본주의에 희생되는 생명을 다뤘습니다. 닭을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위에 보시게 되면은 닭들이 이제 여행을 하듯 있는 작업인데요. 30cm, 30cm 그 케이지 안에서 닭들이 억압되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었어요. 생명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칫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이창훈 작가만의 방식으로 재치 있게 풀어냈는데요. 비상하는 닭의 모습은 오래도록 여운이 남습니다.
하고 경아 그러면은 작은 사다리 들고 와서 바로 조인 일단 볼트 끼워삐죠. 부산 기장에 자리한 과학관에서 이창훈 작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개월 동안 공을 들인 작품이 드디어 자리를 잡는 중인데요. 해체해서 옮긴 뒤 재설치하기까지 꼬박 일주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60% 정도 설치되었고요. 5월 달에 아마 작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시각적인 부분과 접목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예정입니다. 핸들을 돌리게 되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고 공들이 이제 올라가서 다시 위치 에너지가 생기고 그다음 다시 공이 굴러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의 변환 과정을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공이 굴러가면서 광안대교도 지나가고 부산타워 안에 들어가고 부산의 곳곳의 명소들을 여행하는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이곳에 설치되는 작품은 앞으로 5년간 선보일 예정인데요. 작가는 연작을 통해 이야기를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작품은 하나의 작품인데요. 여러 점의 작품을 제작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또 집단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듯이 그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다시 찾은 홍티예술촌.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손영호 작가인데요. 그는 앞으로 인물에서 벗어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할 작업은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의 어머니도 과거에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소녀였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개인의 삶을 조금씩 포기하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을 작업으로 이제 보여줌으로써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한 희생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입주 새내기 조민지 작가는 올해의 시작이 좋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만의 작업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까지 얻었으니 내일이 기대되는 건 당연하겠죠. 홍티예술촌에 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의 감정의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이야기를 작업으로 담아내고 싶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청년 특유의 재기발랄함으로 똘똘 뭉친 홍티의 예술가들.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처럼 새 청년 작가도 이곳 홍티에서 예술의 꽃을 마음껏 피우길 응원합니다.